안녕하세요. 상담을 맡은 이현일 원장입니다. 우리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장염에 한 번 걸리시면 며칠 정도 고생하시나요? 병원에 가면은 뭐 일주일 약 주고, 그러면은 또 한 3일 해 않고, 또 좀 있다가 또 보면, 또 그러면 또 그 약 묻고, 여름에는 병원에 한 5-6번 병원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3일 정도는 고생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설사를 그치시는 편이신 건가요? 예. 설사 뒤 많이 하도 안 하고, 감염성 대장염이니까, 네, 병원에 네. 화장실 내도 가고 싶고, 가면 조금씩 나오고 이렇다. 네. 지금 평소에는 변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변이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또 누를 때도 있고, 어떤 지가 또 시커멀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양이 매끄럽게 바나나처럼 나오시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우둘투둘하고, 뭉쳐지지 않고 풀어져서 나오는 편인가요? 어떤 지는 바나나멘트 누렇게는 안 나오고, 덜 바나나멘트로 그래는 안 하고, 좀 그래 나오면 화장실에 네. 두고 나면은 푹 퍼져본다. 네, 선생님 좀 불규칙하신 편인가 봐요. 예. 그리고 어떤 지는 기름기가 막 있는 거 같고, 이렇게. 아, 그러세요. 흡수력도 좀 떨어지신 편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항상 어제도 소주 한 잔 했는데, 네. 오늘 한번 화장실에 4번인가 5번 갔다. 우리 선생님, 약주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전에는 옛날에는 좀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일하는데. 예전에 매일 드셨죠? 많이 먹었습니다. 네. 체격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선생님, 지금 선생님 장 상태를 사람으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되게 아파요. 다른 사람은 좀 정상이에요. 건강해요. 근데 그 아픈 사람이 나으려 그러는데 누가 또 때려요. 또 아파요. 누워있어요. 근데 또 나으려 그러는데 또 누가 때려요. 또 아파요. 그런데 정말 골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그 사람만 계속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감기에 또 걸리고 감기에 또 걸리고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왜 너만 감기에 걸리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소개시켜드렸던 바가 있는데 정상 미생물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말 바이오비알 플레오라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구강이나 인두나 그다음에 성기라든지 요런데 그다음 위장관 내에는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걔네는 우리한테 나쁜 애들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해줘요. 그래서 평소에는 걔네랑 친구처럼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걔네가 면역력이 떨어진 걸 틈타가지고 마치 세균처럼 우리를 감염시켜요. 이런 걸 기회성 감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병이 안 되는데 그럴 때만 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피곤하면 입 옆에 이렇게 찢어. 이렇게 입 찐다고 하잖아요. 아프타성 구내염도 있고 입도 이렇게 불 켜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목소리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일주일에 2회 정도 음주를 하시는 것도 봐서는 활동적이시고 남자답고 건강한 느낌이 드세요. 그런데 장은 그거랑 다릅니다. 장은 또 다른 나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다도 장은 안 건강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안에 있는 사람은 또 계속 아파서 골골대다가 일어나는데 또 맞는 사람, 그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지킬 수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음식이에요. 자극적인 음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라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거냐면 내 눈에 들어갔을 때 이건 너무 따갑고 아플 것 같아 라는 건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눈에 뿌리겠습니까? 소금을 눈에 뿌리겠습니까? 안 뿌리잖아요. 그런 거는 장에 드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코올이나 흡연. 이거는 염증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적 장염은 뭐가 고치기가 힘드냐면 왜 만성적으로 가냐면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나면 이게 상처가 보입니다. 딱지가 앉아요. 그러면 아프다가 안 아프지만 내가 상처를 보니까 이건 조심해야 돼 생각해서 이쪽으로 함부로 하진 않아요. 그런데 장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으면은 변이 좀
정상적으로 나온다 하면은 이게 나았는 줄 알고 그냥 뭘 또 막 이상한 걸 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도 피부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임시적으로 아프지 않을 정도가 된 거지 그게 쾌유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사람이 체질 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3개월 정도는 자극적인 걸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오랜 기간 우리가 아파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그 아픈 사람은 혼자만 감기 계속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겠어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픈 상처를 달랠 수 있는 약재를 쓰고, 그 다음에 아프지 말라고 경혈을 자극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약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뭐 음주를 하시고 사회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있지만 장이 허탈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기침을 해도 변이 나오는 변실금이랑도 연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우리 선생님 연세가 이제는 뭐 나이 드신 축이 아니시잖아요. 64세가 한창이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는 딱 식생활이라든지 음주나 흡연을 절제하시고 3개월 정도만 제 말 듣고 한의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좀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 기침할 때 변이 나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조심해 봅시다. 네. 옛날에는 옛날에 장이 안 좋아가지고 한약을 몇 번째 안 먹거든요. 네네네. 네. 40대, 이럴 때, 50대, 이럴 때는 많이 먹었는데 맞아요. 지금 60대 들어가나 약을 한 번도 안 먹고.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장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하기가 되게 어려운 까닭이 뭐냐면 한약이 안 좋거나 한의사가 실력이 없거나 해서가 별로 아니에요.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있는 상처는 보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심을 해요. 그런데 안에 있는 상처는 증상이 좀만 괜찮아지면 나 나았겠거니 하고 이제 뭐 음식물을 함부로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안 좋은 기호 습관, 술이나 담배를 다시 시작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비유를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시멘트로 집을 예쁘게 지어요. 그러면은 모양은 났지만 이게 아직 굳기 전까지는 손으로 누르거나 발로 누르면 자국이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이 모양이 난 것까지는 통증이 없는 시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완전히 재기능을 하려면 굳고 양생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제가 3개월 짧게는 보는 거고요. 정말 착실히 지켰을 때 아니면은 6개월까지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왜 우리가 단군신화에 봐도 단군신화가 맞죠? 웅녀가 곰이 사람으로 변하는데 100일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포 재생의 시기랑도 비슷하다고 봐요, 100일이. 그래서 체질을 개선하는 데는 최소한 100일 정도는 꼭 노력을 하셔가지고 한의원에 와서 뜸도 뜨시고 한약 치료도 꾸준히 하시고 좋은 경혈에 침도 맞으시면서 조절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여사 선생님들도 잘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요. 처방을 가가지고 잘 해주는 사람이 있고 아직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대충만. 일단은 한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시험을 다 통과하신 분들이라서 만성적 장염이 뭐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한의사분이 적당한 시기 동안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만 한다면 그거는 레벨상으로는 어려운 질환은 아니니까요. 네, 가까운 한의원 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아버님 좀 꾸준한 기관과 함께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요. 관리하시면서 궁금하실 때 다시 한번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장염이나 이런 장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최우정 원장님, 이렇게 장질환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은 어떤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장이 안 좋으면은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겠죠. 예민해지고 내가 어딜 가더라도 항상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약간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이현일 원장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은 장 내에는 세균총이 있습니다. 100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세균총에서 해주는 일이 우리 몸에 에너지, 영양분을 분해를 해주고 에너지도 생성시켜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을 갖다가 제2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 미주신경을 통해서 장에 자극을 줘서 어떤 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 반대에 안정감이나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것과 장하고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로해지겠죠. 왜냐면은 장에서 흡수를 잘 해줘야 되는데 흡수를 잘 못 해주니까 설사로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피로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현일 원장님께 상담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뭐 한의사들의 실력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환자한테 맞는 좀 한의사들이 좀 따로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은 이 원장님이 좀 더 맞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다 보면은 나랑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정 치료과가 덜 난다 하시면은 자기한테 좀 맞는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는 것도 좀 방법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대 생활에 오면서 참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식생활이에요. 예전에는 찬물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 뭐 경주에 석빙고 있고 뭐 거기에 약간 얼음 집어넣고 하는 정도였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먹고 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찬물 벌컥벌컥 마시는데, 우리가 목 뒤에다가 찬 거 이렇게 살짝만 대도 온몸이 으슬으슬하고 춥고 하지 않습니까? 바깥쪽에 대도. 근데 아까 환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름에 냉면이나 찬 걸 먹으면은 바로 이제 설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한 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몸은 너무 빨리빨리 변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은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찬 걸 먹으면은, 특히나 여름에는 열 때문에 바깥에는 뜨거운데 속은 찹니다. 그런 상태에서 찬 맥주를 드시면은 당연히 이제 위나 장이 부담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 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근육이 다 긴장이 되니까 설사로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름이나 이럴 때, 뭐 겨울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찬 음식, 또 찬 과일,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 과일,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그냥 건강을 위해서 피하시는 게 좋고요. 어떤 분들은 뭐 맥주 잘 마셔도 그냥 좋으세요.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